자 이제 고등학교 동창회에 갔는데 친구 한 명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축하한다. 너 요새 잘 나가더라. 예전엔 진짜 찌질했는데 너 메뚜기 시절 기억 못하고 조세호 씨한테는 너 양배추 시절 기억 못하고 야 축하한다. 축하해. 지금이 홀라. 네. 진짜 좋아. 저 실제로 이거는 경험이 있었어서. 네. 조셉은 뭐라고? 저는 근데 진짜로 야 그렇게 축하해줘서 고맙고 내가 밥 맛있는 거 한번 살게. 조만간 뭐 소주 한잔 하자. 그냥 이렇게 딱.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뭐 거기에 제가 예를 들어서 야 무슨 뭐 축하를 그렇게는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그냥 저는 야 그 양배추가 진짜 엊그제 같은데 막 그래서 그냥 그거 하면서 내가 조만간에 맛있는 거 한번 살게. 네, 그냥 뭐. 그러면 여기 조세호 씨는 그때 사실 감정이 조금 상했나요? 상했는데 그렇게 행동하신 건가요? 사실 유쾌하지는 않겠죠. 여기서 만약에 조세호 씨가 굉장히 기분이 상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게 무마를 했다면 약간 수동적 연두부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수동적 연두부형. 예. 그 뭡니까? 상대 공격을 허용하고, 그러니까 이건 안 돼, 선을 그어줘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심지어 자기 자신을 자기가 공격하는 거죠. 왜 가만히 있었어? 이런 식으로 집에서 이불킥하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돌아가서. 예. 그리고 또 다른 특징들은 지나치게 습관성 사과를 할 때도 있어요. 약간 있는데. 조셉이 약간 습관성 사과를 해요. 그래요? 그리고 또 말을 할 때 너무 좀 숙이고 가는 경향이 있어요. 조셉이 그래요, 조셉이. 선생님 어떻게 하셨어요? MBTI보다 정확한데. 어떤 거냐면 얘기를 할 때 너무 죄송한데요 하고 시작하는 거죠. 제가 그래요. 아니면은 이거 맞아요. 중요한 거 아닌데요. 이거 별로 맞아요. 바보 같은 생각인데요. 조셉이 저 나 소름 돋. 이게 아닌가? 이게 아니죠? 예.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좀 이야기를. 뭐 얘기 틈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바보 같은 기분일 수도 있지만 옷은 저는 사실 잘 몰라서. 아니, 저는 잘 몰라서. 예상되는 공격에 미리 방어막을 씌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불안도가 조금 있는 거예요. 있어요. 저는 만약에 지금 상황에 내가 이렇다 그러면 그냥 그래, 야 너는 어떻게 지내냐? 너는 어떻게 지내? 뭐 덕분에 뭐 잘 지내고 있는데 너도 좀 잘 지내야지. 나만 잘 지내면 되냐? 약간 이 집안 약간 그래도 좀 약간 친절함은 유지하지만 그래도 짚어줄 건 짚어줘요. 예. 저는 그냥 넘어가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유재석 씨가 하신 말씀은 좀 단호박형에 가까워 저는 보이거든요. 단호박일 땐 단호박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형께서 겉은 따뜻한데 속이 약간 차가운. 겉과 속차. 그러니까 확실하게 아닌 거에 대해서는 딱. 그 단호박형이 너무 차갑고 자른다는 그런 단호박이 아니라 건강한 단호박이에요. 그게 뭐냐면 부드럽고 배려는 하지만 분명한 태도거든요. 그리고 공격하는 것은 이제 공격적인 불도저형이에요. 너는 뭐 이렇게 같이 공격을 하는 거죠. 서로 비난을 하면서. 그리고 돌려가기형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수동 공격적. 인 그런 유형이에요. 일단 돌려가기 유형은 겉으로는 수동적인 척, 괜찮은 척하면서 공격의 의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가시돋친 칭찬이라든지 우리 뭐 친한 사이잖아 이렇게 해놓고 이제 통제를 하려는 그런 행동.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가스라이팅 같은 건 좀 극단적인. 가끔 가다가 저는 불평불만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마는 저는 예를 들어서 오랜만에 제가 뭐 아는 형한테 전화했어요. 그러면 제가 그 형한테 전화했던 건 반가움에 전화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전화해서 형 잘 지내셨어요? 야 너는 말이야 뭐 요즘에 잘 나간다고 뭐 연락도 없고 뭐 이렇게 연락이 없어. 그러면 이미 기분이 상해요 제가. 그렇죠, 나는 그러려고 전화한 게 아닌데. 이제 지적하고 비판하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기분이 상한다는 표현을 하시나요? 그분한테요?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저는 뭐 크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셉이 속으로 많이 골마있어요. 그리고 끙끙 앓고. 그러니까 원래 같은 마음은 이거죠. 예를 들면 나는 상처받는데 그 사람한테 얘기 안 하니까 그 사람은 모르고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기분 나쁘고 상처받는 말인지 몰라서 너는 괜찮겠지.
나중에 이게 너무 괜찮아야지 이렇게 돼서 계속 던지게 맞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진짜 그거 조세프한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는 원래 괜찮잖아. 너는 다 괜찮겠지.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선을 그어주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할 말을 한다는 거는 다른 사람을 공격할 필요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공격 당하지 않아도 돼요. 내 자리에서 나의 생각, 감정 그리고 요구를 전달하면 됩니다. 그게 쉽지가 않네. 연습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거 쉽지 어떻게 않은데. 말해? 한번 해봐, 조세. 그러니까 두 가지만 먼저 생각하셔도 돼요. 감정, 요구. 요구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하기 싫어, 아니면 난 네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하지 마라. 이거거든요. 감정, 요구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 상황에서. 내가 한번 할게. 야, 조세요. 예, 형. 학교 때는 완전히 찌질하더니 그냥 뭐 요즘 뭐 잘 나간다잉? 야, 뭐 네가 뭐 언제까지 잘 나갈 것 같아? 그래도 나 굉장히 좋은 친구로 생각을 했었는데. 잠깐만요. 근데 좀 기분 안 좋아 보여요. 그래요? 아닌데? 그러니까 조세 바로 화를 내네. 바로 달려들지 마세요. 바로 반응하지 않고 대응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좋다. 바로 달려들 필요가 없고 일단 3초 좀 1초만 약간 2초만 쉬어도 돼요. 이게 시기가 좀 힘들면 무슨 뜻이야? 한번 물어봐도 돼요. 시간을 조금 벌거든요. 그럼 당황하겠다. 무슨 뜻이야? 좀 분명하게 해줘. 나 혼란스러워. 이거 좀 한번 조세 해볼게. 야, 조세요. 오랜만이네. 학창 시절 완전 찌질하더니 그냥 요즘 뭐 방송 좀 한다고 또 명품하고 왔네 저거. 아유 이거 그냥. 근데 무슨 소리야? 좀 분명하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 지금 갑자기 막 보자마자 막 뭐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좋아요. 짧게 하셔도 돼요. 근데 약간 좀 혼란스러워. 여기까지만 해도 돼요. 왜냐면 좀 혼란스러워. 왜 혼란스럽냐면 축하한다고 해놓고는 막 그 약간 비난했어요. 안 맞아요. 약간 돌려가는 거지. 근데 저는 이게 안 해보던 거니까 되게 어색하다. 그쵸, 연습. 근데 연습을 해요. 연습하셔요. 그러면 한번 해봐, 조셉 해봐. 와 진짜 오랜만이네 메뚜기. 와 확실히 인기가 사람을 만드네. 인기가. 옛날에 야, 두꺼비. 옛날에 완전히 옛날에 완전히. 야, 두꺼비. 이거 얼굴 다 터졌네 이거. 옛날에. 야, 이거 얼굴 완전 갔네 이거. 잠깐만요. 야, 얼굴이. 야, 이거. 잠깐만요. 이거 얼굴 완전 얼굴이. 야. 컷. 네. 이건 어때요, 선생님? 공격적. 같이. 야, 이거 얼굴. 그러다가 이제 싸움 나는 거죠. 싸우면 안 돼. 이것도 안 되는구나. 싸우지 않아도 돼요. 이거 안 되는구나. 컷. 아니 근데 진짜 선생님이 얘기하신 대로 이런 것도 연습을 네, 통해서. 근데 맞아요. 이거 참 네. 이게 무슨 뜻이야? 약간 혼란스럽다 야. 이거 무슨 뜻이야가 아니라 그냥 담담하게 무슨 무슨 뜻이야? 뜻이야? 이게- 무슨 뜻으로 한 말이야? 오늘 우리 선생님. 선생님이랑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 연습은 해야겠다. 연습을 해야 돼. 이게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올라오긴 해요. 그냥 별로 안 불편하고 괜찮으면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이 감정이 정말 격앙돼서 한 60, 70% 올라왔다. 근데 그거를 억압하면 나중에 더 올라가고 폭발하거든요. 그러면 연두부형이 불도저형으로 확 변할 수도 있어요. 뚜껑 열리면서. 맞아. 그때 바뀔 수 있어요. 욱하면은. 예. 조셉도 또 욱하면은. 그러니까. 대낮에 서울 신림동에 있는 건물 주차장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장 경찰은 흉기 난동으로 한 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뭐 온 국민이 지금 불안에 좀 떨고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신림동 범인은 자기의 경제적인 불만, 신체적 키가 작다는 불만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만 불행할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불행을 주고 싶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죠. 아니 말이 안 돼. 아니 본인의 그 불만을 그 타인을 그렇게 해야 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진짜 너무 화가 납니다. 그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이후에 13일 만에 또 서현역에서도 이게 좀 발생을 해서 큰 충격을 줬는데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또 벌어져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경기도 분당 서현역의 백화점에서 한 20대 남성이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불과 10분 사이 차량과 흉기를 사용한 끔찍한 범행을 이어가며 무고한 시민 14명의 목숨을 위협한 겁니다. 이게 그 서현역 사건을 모방범죄로 볼 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그 서현역 사건과 신림동 사건은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 이제 신림동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이코패스잖아요.
반사회성 인격장애. 예, 그 사이코패스고 그다음에 서현역 관련된 그 범인은 그런 조현성 인격장애를 앓고 있는 그런 성격으로 나눠져 각각 다른 성격의 소유자들이고요. 조현성 인격장애로 인한 망상에 의해서 스토킹 범죄 집단이 자신을 스토킹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범행 당시에도 집 근처 서현역 근처에 스토킹 조직원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사실 그 예전에는 이제 많이들 묻지마 범죄라는 그 얘기를 좀 많이 했었어요. 네. 근데 오히려 이 말이 더 공포감을 준다. 예. 그렇습니다. 묻지마라는 그 자체 억양부터가 벌써 안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하는 사람들이 묻지마 아무 뜻도 없이 그냥 그런 범죄를 저지른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안 좋은 인식이 확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에서 이상동기 범죄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동기 범죄에 관련해가지고 여기저기서 터지고 또 그게 이슈화되고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도 특별 치안활동을 청장님이 선포를 하셨어요. 그래서 흉기 난동범들과의 전쟁을 선포하신 거죠. 그래서 초기의 범죄를 제압하기 위해서 전 경찰관들이 지금 비상근무하다시피 하고 그다음에 정말 경찰 특공대까지 실전에 배치돼가지고 위력적인 순찰 그다음에 검거 활동까지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오기 전까지 1시간 동안 저희 관내에 있는 재래시장, 경동시장 그 주변 일대를 순찰을 하다가 지금 순찰을 하시다 끝나고 맞습니다. 이게 그 엄벌 경고를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고 강력한 처벌을 한다고 실제로 또 해야 되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인 예고글이 수시로 지금 올라오고 있다고요. 네. 서울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비슷한 범행을 예고하는 공개 협박 게시물이 온라인상에 잇따르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게 이게 지금까지 검거된 인원만 65명. 네. 그게 지금 검거된 그 인원의 통계를 빼보면 거의 10대, 뭐 20대 이런 나이 어린 사람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영웅시 그런 되려고 그런 관점에서 글을 올리고 있는데 그 자체가 범죄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글 자기네들은 장난으로 올렸다고 하지만 그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얼마나 불안에 떨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많은 경찰 인력이 투입되면 이게 무슨 일이 났나? 당연히 불안해 하시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 일어난 상황에서 예방이 되고 검거가 되면 좋은데 그게 장난으로 바뀌어졌을 때는 그 많은 경찰 인력들이 출동을 했는데 실제 그런 도움을 받아야 할 그런 곳에서 신고가 떨어지면 출동할 대응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럼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예고글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처벌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강력하게 처벌해야죠. 장난으로 올렸던 그런 예고글을 올린 거에 대해서는 그 협박죄로 처벌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흉기를 구입하고 대상을 물색하는 이런 단계까지 가면 지금은 강력하게 살인 예비죄를 적용해가지고 지금 맞습니다.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그 무시무시한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공포에 떨게 만드는 글을 올려놓고 장난이다. 그냥 호기심에 해봤다. 사실은 이거는 장난이나 호기심이 아니에요. 이 타인에게 어떤 이런 위해를 가하고 위협을 가하고 이런 상황을 펼쳐지게 한 대로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건 좀 지금도 처벌을 혹시 받아야 어딘가에서 그런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요게 인터넷이나 SNS에 혹시 이런 글을 발견하면 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됩니까?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바로 신고하시고 바로 그냥 바로 신고만 해주시면 바로 그 대응하게 돼 있습니다. 요게 실제로 얼마 전에 살인 예고글을 8초 만에 누군가 올렸는데 삭제를 했대요. 근데 그걸 신고를 받아서 검거를 한 게 또 있다고 하네요. 맞습니다. 글을 올려가지고 바로 삭제했어. 그러니까 나는 괜찮겠지. 절대 안 됩니다. 그것까지 바로 수사해서 이렇게 검거를 합니다. 바로 좀 잡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런 흉기를 들고 있는 상황이 나타났을 때 위급한 상황이면 그냥 가차없이 태정을 쏘고 총을 쏴라. 청장님이 그렇게 지시를 한 거예요. 모든 국민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묵과하게 되면 계속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엄벌에 처하기 위해서 흉기를 구입하고 대상을 물색하고 이 정도까지 가면은 살인 예비죄 적용해가지고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강력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덩달아서 요즘 그 호신용품 판매도 네. 이게 또 급증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면 일단 현장에서 빨리 벗어나 도망가는 게 제일 빠른 우선일 것 같고요. 네. 만약에 뭐 소지한 가방이라든지 물품이 있다 그러면 그걸 뭐 방어용으로 쓰든가 아니면 던져서 그리고 제 생각인데요. 그냥 어떤 호신용품도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그런 상황을 위치를 확보하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호루라기입니다. 호루라기. 아, 호루라기. 아, 예. 호루라기를 불면은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본인이 신고할 시간이 안 되더라도 그런 상황을 목격한 주변인들이 경찰에 신고해 줄 수 있고 또 119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상황 대처들이 되기 때문에 호루라기 하나쯤은 가지고 다니시면 위급할 때 많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